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대극장에서는 날이 오다니. 저희가 허강한 배우 뮤지컬을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好，那我希望就是可以看到有一集你的那个企划，就是你去挑战音乐剧演员。 좋아요. 이 기획을 저희한테 던져주시다니. 가벼운 마음으로 프랑켄슈타인 팀에 연락을 드렸는데 음향팀, 세트팀 다 왔어요. 음향팀 세트팀까지? 대극장에다가 저를 불러다가 오케스트라를 25인을 불러가지고 박은태, 신성록 배우가 무대를 하겠대요. 공연장 또 따로 제관했죠, 오늘 공연 있는 날이라. 나 진짜 부담스러워. 뮤지컬 배우도 다 너무 진심이에요. 아 진짜로 부담스러워. 이렇게 옷까지 빌려주고 나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단 말이야. 네네네네네네네네. 주변에 가수 친구들한테 좀 발성을 알려달라고 하고 오긴 했어요. 그렇게 아래 그 하품할 때 있잖아. 이 느낌으로 하라던데? 일단 이 사달을 낸 그 주인공들 박은태, 신성록 배우를 만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신과 맞서 싸워 눈을 떠 제발 깨어봐. 아니 근데 이거 장난으로 하면 안 된대. 나 장난으로 안 하려고 연습하고 왔다고. 그리고 언니보다 박은태가 더 먼저 와서 연습하고 있어. 아 좀. 이제 눈을 떠 새로운 너무 높게 잡았어. 이제 눈을 떠 새로운 세상을 보아라.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그 장본인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태, 신성록 배우님 어서 들어오세요. 웰컴 웰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앉아주세요. 지금 사전에 좀 여쭐게요.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신 거예요? 그죠, 일이 커졌죠 우리? 네. 이 정도면 아주 적당한 사이즈 아닙니까? 이따 보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한 번 공연하는 것처럼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 오늘 없는 날 아니에요? 아니 분장을 왜 공연 분장을 하고? 아니 저희는 무대에 올라갈 때 분장 없이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마음가짐이죠. 아, 그래요? 아무튼 되게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더 반가워요. 저희가 정말 가볍게 인터뷰 요청을 드린 건데 너무 진심으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일이 점점 커졌죠? 다른 프로도 아니고 문명특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장을 오셨으니까 저희 무대를 한번 보여드려야죠. 오신 김에 한번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드리고 또 싶습니다. 무대만 보여드릴 수 있나요? 또 저희 오케스트라가 또 있잖아요. 또 조명, 어머. 의상, 또 무대 장치, 미술, 오늘 폭발하는 날입니다. 아니 그분들은 오늘 쉬는 날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니세요? 예. 대표님한테 직접 제가 대표님한테 직접? 제재 문명 특급을 위해서 한 번 공연하는 것처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흔쾌히 해주셔서 불꽃 준비됐죠 거기 다? 불꽃? 지금 무대가 거의 폭파 수준으로 모든 지금 무대 미술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저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그 기계를 만질 기회가 쉽지 않거든요. 많은 팬분들이 만지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만지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영광이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혹시 준비하셨나요? 외우셨나요? 아니 외웠죠. 오! 가사를 열심히. 그거 어려운데. 어지를 퍼부어라 눈을 떠라 일어나라. 제재 씨가 하신다니까 한번 제대로 저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뮤지컬계 분들이 원래 이렇게 다 진심이세요? 저희 둘이 조금 진심이 더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우리 성록 배우랑 저랑. 두 분을 저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전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신상록 배우님 오늘 좀 굉장히 좀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어제도 이제 박명수 씨의 라디오 쇼에 갔다 오시고 오늘도 김영철 철파엠 공연이 없는 날인데 라디오를 또 다녀왔더라고요.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오늘?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다는 핑계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쉬지를 않고 지금 드라큘라 파가 지금 프랑켄슈타인 쫙 이어서 안 쉬세요. 저랑 은퇴형 같은 경우는 쉬면 아픕니다. 아 계속 일을 해줘야 되고. 쉬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무대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한. 최장 기간 쉬어본 게 그러면 저는 한 6개월 정도 6개월? 같아요. 예. 6개월? 저는 한 3주? 3주? 나보다 더 하네. 좀 심하지 않나요? 한
한 달. 그래, 한 달.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태호 어떻게 생각하성록 토크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신성록 씨는요 많은 이제 매체로 많은 분들이 카톡계로 알고 계시지만 네네. 뮤지컬계에 정말 굵직한 대선배님이세요. 지금 보면은 뭐 드라큘라, 엘리자베트, 키렌 하이드 등등 굵직굵직한 대작들을 굉장히 또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벌그대에서 이 이재경 역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뭔가 악역 이미지로서 약간 카리스마 넘치는 뭔가 이런 이미지가 내가 생기나 했는데 카톡계 귀여워지니까 사실 익숙하고요. 그냥 평범한 어떤 저희 이름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씬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어렸을 때 가족들끼리 고추잠자리 같다라고 고추잠자리 씬도 굉장히 유명했었던 진짜 옥상에 매달린 거예요.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보다 더 높게 매달아달라고 뭐 요청까지 하셨대요. 저는 이게 지금 매달려 있는 진짜야. 진짜 건물 옥상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워. 최현 씨도 무서웠을 거예요. 지금. 아니 영하 10도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영하 매달려가지고 10도, 야. 대사도 잘 못할 정도로 추웠는데 그런데 고추 잠자리라니. 속상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 나는 멋있는 빌런이었는데 카톡계라고 해서 맞아요. 속상하다. 아니 뭐 개인적으로 되게 부럽습니다. 이런 캐릭터? 그러니까. 욕심나는 캐릭터 있으세요? 전 개인적으로 제 별명이 언니여가지고. 은언니. 예. 네, 그래서 뭐 따로 뭐가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뭐. 아, 같이 있는 친구?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CG로 좀 넣어주세요. 두 분 이 정도면 카카오에서 연락이 와야 됩니다. 아니 제가 10수년을 외쳤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방송 나갈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카카오 이모티콘 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창피해. 카시가문이 또 아이돌계에도 이제 카이 씨, 뭐 카리나 씨에서 카시가문이 굉장히 춤잘 추는 아, 분들이 그래요? 있는데, 예, 거기 카톡계로서 카시가문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지. 제가 요새 지금 프랑켄슈타인의 춤을 굉장히 많이 춥니다. 그래갖고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밑으로 제가. 근데 무대에서 보시면 전혀 뭐 그런 카톡계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웹소설 표지사이다, 요런 모습들, 요런 모습들이 굉장히 웹소설 표지사, 약간 요런 카톡계에서 많이 발전했네요. 카톡계에서 웹소설 표지사. 영광이네. 그리고 되게 좋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쵸? 뭔가 좀 섹시하고 이런 느낌이. 쉬는 날에도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기로 했다. 저희가 찾아본 게 있는데 이 집사부일체에서 김소연 씨랑 또 요 오페라의 유령을 여기서도 진짜 뭐 세게 집착의 무언가, 집착적인 눈빛이 최애를 발굴해낸 사람 그 자체다. 카톡계 때 연기밖에 몰라서 이게 노래 잘하는지 몰랐다, 이런 분들이 아주 대거 속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요즘 계속 뮤지컬 배우로서의 어떤 성록 배우를 계속 만나고 있다 보니까 매 배우마다 일치월장. 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니 어떻게 저런 소리를 다시 어디서 배워왔지라는지 아니 뭐 그 모니터링 녹음 파일을 다 녹음을 해서 그날 공연한 거를 다 듣고 주무시더라고요. 오늘 공연한 것 중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 있었나, 어머. 소리가 어떤 부분이 안 좋게 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체크 좀 하고 그러려고 녹음을 하죠. 네. 저는 옆에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이 성록 배우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되게 실력이 계속 늘고 있구나 보게 되죠. 네. 안아줘야 됩니다. 약간 예능조가 남아있으신 것 같은데? 분석력이 되게 빠르시네. 신성록 씨가 약간 가만히 있다가 살짝 감성이 차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감성이? 갑자기 옛날 얘기하다가 우시고 갑자기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나네. 그립네, 진짜. 너무 때탔다. 갑자기 우실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살짝 어리둥절. 저의 눈물 나지. 약간 어리둥절? 근데 저거는 충분히 저럴 수 있습니다. 저 감정은 저도 이해합니다. 아, 그래요? 역시 형이 정확히 아시네. 좀 너무 자주 우시는 건 아닌지. 코트콜 때도 우시고 이제 배우분들이 울어? 이렇게 쳐다보는. 너도 그러니? 형도 그래. 그럼. 그 무대에서도 지금 대부분 다 무대에서 그러니까요, 오셨잖아요. 박수 쳐주시는 거에 대한 되게 갑자기 들어오는 울컥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컥하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울컥한 얘기하다가도 울컥하시고. 딸한테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 나 딸이랑 못 놀아. 또 눈물 나. 조금 과하네. 하나 더 나오니까 어떻게 실드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이 말투를 보니까 굉장히 사랑이 많으세요. 많이 놀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 5개 이상씩 이모지를 붙이세요. 고마워요. 하트 하트. 음표 따봉. 성록이 것 같아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아 이것도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아니 하나 줄이기에는 너무 적어 보이고 또 막 말을 막상 이렇게 하려니 용기가 없고 그래서 막 그냥 막 굉장히 사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네, 맞아요. 인스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게요. 허리 수술하고 누워서 연습하는 거를 1년 뒤에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왜 저랬어? 왜 올렸을까요? 저 언제요? 이 기다리 아저씨 때 아, 허리 수술을 하시고 누워서 런스루를 했다. 그냥 대단합니다. 네. 황후의 품격 때 발 다쳤을 때도 2번 샷. 2번 샷을 꼭 올리시더라고요. 2번 바코드까지. 샵 병원 신세. 샵 휴식. 해시태그 얼굴 부었네. 해시태그 코리아 액터. 나 왜 그랬어? 감기 4주차까지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제 생각엔 좀 과한데요? 그거까지 안 올렸으면 되게 괜찮다 했는데 여기 지금 이건 조금 발까지 여기. 발까지. 나 여기 다쳤어요. 나 아파요. 포해줘. 제가 몰랐던 성록이에 대한 그쵸? 어떤 새로운 얘기들을 들으면서 시청자 모두를 지금 재미있게 지금은 굉장히 과하네요. 제가 느끼기에 조금 과했습니다. 네. 이제 은퇴 배우님 얘기를 아, 좀 예. 이제 저도 알아볼 시간인가요? 예, 이제 은퇴 배우님 알아볼 시간인데 롱 뮤지컬이라고 들었는데요? 라는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뮤지컬계에 굉장히 또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고 해라. 뭐 샤우팅 뭐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겟세마네. 이게 지금 626만 회 요거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을 물이 좀 젖었을 때 그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좀 잘 안 되던데. 본인 핸드폰이어가지고 고음에 약간 적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라 해서 형이 그냥 부르면 되잖아. 그러면 물이 안으로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핸드폰 폭파하는 거. 마치 초음파를 쏘는 것처럼 성악 수업도 받으신다고. 지금 일주일에 3번, 4번? 뭐 3번 공연하고 3번 레슨 받고. 또 많이 또 자문을 구하러 다니고 하죠. 네. 원래 이렇게 막 고음, 샤우팅을 원체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전공이 이쪽이 아니어가지고요. 트레이닝, 연습, 뭐 레슨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낸 소리죠. 한양대 경영학부 원래 다니시다가 네. 강변가요제 마지막 회차에 나오셔서 동상을 받으시고 차지현 씨와 함께 김현철 씨가 소속된 진짜 어떻게 그걸 다 아셨어요? 26이 될 때까지 앨범은커녕 기획사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노래는 곧잘 하는데 성시경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임창정보다 웃기는 것도 아니고 뭐니? 말넘심. 그러니까. 그냥 이 귀 닫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멋지다. 뚝심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라이언킹 코뿔소 앞다리. 야, 이거 어떻게 찾으셨대? 와 대박이다. 뒷다리 말고 앞다리.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뒷다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처음 할 때 제가 잘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명이 넘는 관객 여러분들이 저를 보진 않죠.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를 그때 많이 배웠고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런 간절함 또 베이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쌓아가시다가 또 기회가 찾아오는 게 노트르담드 파리의 프랑스 제작진이 오디션을 열어서 어리다 어려. 그랭구아르 역할이었는데요. 깨닫고 싶으니까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프랑스 제작진의 오디션이어가지고 국내 뭐 인지도 이런 것도 크게 상관이 없었고 맞습니다. 또 가수 연습생 2년 하셨잖아요. 그게 또 약간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배역 오디션은 이때 처음이었는데 대부분 뮤지컬 오디션은 이제 연습실에서 마이크 없이 하는 오디션을 보거든요. 이 작품은 오디션장에 바로 마이크가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가수 준비를 조금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육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이크가 있는 게 조금 더 편했었기 때문에 마이크랑 그냥 육성은 뭐가 많이 달라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채워야 되는, 아, 좀 더 크게 불러야 될 것 같고, 마이크는 조금만 내도 옆에서 스피커로 자기를 도와주니까 아 섬세하게 좀 더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이때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너무 애기라고 목소리가 하시더라고요. 이때 제 별명이 언니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언니예요? 그거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 자체가 좀 이성이 많아서 저를 언니로 부르고 싶었나 봐요. 많은 분들이. 그 앙상블 분들한테도 언니라고 좀 잘못 불렀다라는 그 썰이 있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주연으로 이제 올라간 작품 모차르트, 은차르트를 또 맡게 되시면서 얼터 이제 대체 배우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네. 야 너무 잘한다 이 입소문을 탔다고요. 그 당시에 이미 정해져 계셨던 주민분들이 계셨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얼터로 1회만 그러니까 앙상블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처음 초연이다 보니까 제일 메인으로 하시려고 하셨던 배우님께서 급작스럽게 부상을 당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연습을 주로 한 달 동안 했기 때문에 연습량이 제일 많았고 그래서 저한테 기회가 그때 와서 이렇게 준비된 자한테 그때 운이 좋았습니다. 네. 이때 이제 독일 레전드 뮤지컬 배우 우베 크레거 네, 초청을 맞습니다. 또 네. 받아서 오스트리아 빈까지 다녀와가지고 콘서트 게스트로 가서 무대까지 하고 서울에서도 아주 친해 보이는 모습. 아, 모차르트 박물관도 가시고 초연했던 극장도 가셨는데 머리를 왜 안 빗고 가신 거예요? 그때는 지금 저의 와이프를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상태였을 거예요. 저는 저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그럼 이건요? 괜찮잖아. 이거 가디건이 뭐 터질 것 같은 가디건을 최애 바지 곰돌이 최애 바지. 아니 근데 저거 형 옷이야? 이게 제가 제일 아끼는 바지인데 이게 별론가요? 응이에요. 아니 돌고 돌아서 요새는 괜찮아요. 형록이밖에 없네요. 아니 젊은이들이 요새 저렇게 입어요? 젊은이들? 제니 씨가? 결혼하자마자 버리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많이 참으셨나 보다. 말씀하셨던 아내분이 또 이제 파파야 촌철의 고은택 씨로 알고 있고 댄스까지는 근데 챙겨주진 못하신 것 같은 게 은강목각 은실 덩실 해가지고 이 춘부격차 그런 말씀들이 종종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종종 왕왕 예. 사실 이번 프랑켄슈타인에서만큼은 제가 조금 가장 앞서지 않나. 약간 요즘 그런 말이 꽤 있습니다. 옛날에 알던 그분이 아니다. 그분이 아니다. 약간 박자도 좀 쪼개고 그죠? 실수하게. 나 혼자 또 하고 실제로 보지 않으시면은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요. 정말 자타공인 모든 뮤지컬 배우분들의 롤모델로 꼽히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후배들한테 넌 네 꿈을 위해서 뭘 포기했니? 넌 네 꿈을 위해서 뭘 포기했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더 네 꿈을 위해서 뭘 포기했니? 옛날에 제가 약간 좀 한참 이렇게 뾰족했을 때 아, 지금 좀 건강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요즘은 우리 할아버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한 습관을 잘 들여놔서 차근차근히 천천히 가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분위기 약간 3차 와인바에서 대표님이 말하는 것 같지 않아?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자꾸 떠나가요. 은근슬쩍 옆으로 가면서 내가 어쨌든 건강한 우리 두 배우님이 함께한 또 작품 바로 프랑켄슈타인인데요. 오연입니다. 오연. 어떤 극이고 어떤 역할인지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생명을 창조하려고 하는 과학자인데 저와 같은 신념을 가진 친구와 만나게 되면서 생명을 창조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비극을 마주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 신념을 함께하는 친구 앙리 디프레라는 역할이고요.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다시 괴물로 탄생하게 돼서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닙니다. 네. 특이하게 모든 배우분들이 이제 1인 2역을 맡으셔서 앙리, 괴물 그리고 자크, 빅터 두 역을 맡으셔가지고 되게 좀 다른 느낌의 연기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너무 춤도 많이 추고 표정도 너무 막 이렇게 표독스러운 이런 표정을 많이 지니까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제시 씨 잘할 것 같은데. 자크 완전 내 거. 자크 자크 자크. 자크 자크 자크. 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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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잘할 수 있어요. 딱 자크인데? 바로 이거예요. 은퇴 배우님은 지금 힘들어 죽겠다면서 지금 오연 중이신데 샤워할 때도 울컥하시고 집에 가서도 많이 울게 되시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게 슬프고 완전히 막 몰입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보시면 제가 죽었다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고초를 겪고 괴물로 탄생하는 장면인데 괴물의 입장에서 3살에 약간 꽂힌 거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인두로 지지고 막 이런다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배역에 조금 완전 몰입이 됐어서 막 엉엉 울다가 연습도 중단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현장이. 지난번 공연만도 그랬어요. 저희 마지막에 서로 너무 울어서 너무 머리가 아픈 눈으로 말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 뭐 이런 커튼콜 할 때 이제 서로 쓰거든요. 눈이 서로 텅 비어 있어. 서로 원하는 게 없어. 그냥 다 내가. 예전에 다리를 칼로 찔러야 되는데 그 칼이 없어서 양발로 허벅지를 물어뜯었다. 이건명 배우님이랑 제가 이제 초연할 때였는데 소품팀에서 칼을 이렇게 꽂혀놨어야 되는데 칼이 없었던 거죠.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 그래서 서로 눈으로 한 2, 3초 어떡하지? 눈을. 앙 이렇게 한 거죠. 아. 네, 임기응변을 넘어갔는데 그날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이 특별한 순간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런 게 공연의 묘미 아닐까요? 그럼요. 그쵸, 예. 네네. 그 재미를 가지고 N차 관객을 해주시는 거죠. 그걸 이제 회전문이라고 맞습니다. 들어갔다가 보고 나와서 다시 들어갔다가 보고 나와서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회전문을. 그러니까 오연을 이번에 해보니까 네. 이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작품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애정을 주게끔 해주는 그 배역이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요? 좋죠? 예, 좋죠. 꼭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하는 공연 한번 모실 수 없을까요? 네. PD님 뭐 어떻게 안 될까요? 예매는 예매처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제 뮤지컬 이제 배우가 되기 위한 또 꿈이 있기 때문에 네. 작은 배역 하나라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될 수 있죠. 무슨 맞습니다. 앙상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다음에 더블 캐스팅을 하실 수도 있는. 어머.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엄청난 포폴이 쌓이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한 거를 좋아요, 불러볼게요. 예. 자, 이제 눈을 떠 새로운 세상을 보아라. 이런 날이 나 못하겠어. 내가 집에서 이러고 있는 게. 읽다가 올라가셔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우리도 여기서 하면 창피해. 노래를 잘하실 수 있는 목소리예요. 높은 피치로 말을 잘하시거든요. 그 말에 그냥 노래를 실으시면 됩니다. 레슨 끝.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몰입하면 이따가 되실 거예요. 본인들은 잘한다고 이렇게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고. 지금 잘 들어보세요. 본인들은 잘한다고 할 때 이 피치를 들으시면 돼요. 본인들은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뭔 소리예요? 본인은 지금 바이브레이션이랑 다 넣고 엄청 기겨부리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나한테는 레슨까지 하라고. 그거 이제 열심히 해야죠. 이제 여기를 실전으로 가려면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이기 때문에 아니 알려주세요. 진짜 저를 이제 무대에 세워넣으시고 지금 방금 말하신 것처럼 맞아요. 무대에 세워놓으시고라는 발성으로 노래하시면 돼요. 무대에 세워넣으시고 내추럴한 자기의 말씀. 저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고 지금 알려주지 않으시다니. 지금 지금? 네, 지금 벼랑 끝으로 할 때 그 발성으로 노래를 하시면 돼요. 저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고 정말 모르겠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첫 멘트 하실 때 박은태 신상록 배우님 어서 들어오세요. 웰컴. 들어오세요. 방금 아니야. 방금은 다른 발성이었어. 들어오세요. 뭐가 달라요 대체? 뮤지컬은 배역으로 말을 해야 되는 배역이다 예, 예, 보니까 예, 예. 꼭 노래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오페라틱하게 가수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노래하는 가수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저희는 네. 배역으로 보여야 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처음에 저희 딱 들어올 때 갑자기 그 예, 에너지에 예, 놀랐거든요. 예. 발성 되게 좋으시구나. 네. 20분 남았어요. 아 너무 어이없어. 거기가 그 공명이 아주 좋습니다. 갑시다.
일어나리라. 야 저걸 어떻게 해? 야 돌았냐? 야! 아 이걸 왜? 진짜 나이스. 미안한데 집에 가자 이제. 나 정말 놀랐어요. 자질 있다. 예. 함께 하고 싶은 배우예요. 와, 큰일 났네. 또 다른 재능을 지금 발견해가지고